9월 4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청각 장애인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언어, 즉 수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한국농아인협회 포항시 지회에서 수어 교실을 개강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지혜 수어 통역사와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농아인협회 포항시 지회에서 수어 교실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은 수어 보급을 통해 농아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농아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 농아인이 일상생활에서 의사 불소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농아인이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하는 세상이 되도록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수어를 배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제 예전에는 수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네. 수어 교실이잖아요. 명칭이 혹시 바뀐 건가요? 아, 예전처럼 수어라고 사용해도 틀리진 않는데요. 네. 다만 2016년 2월 3일에 한국수화 언어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한국수화 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음, 이는 언어로서 수어를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수어 언어의 줄임말로 현재 한국 수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어, 한국 수어, 국어, 수어 어때요? 한국 수어 언어에 제정된 의미를 생각하면 수어보다 수어라는 명칭이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가네요. 그렇군요. 앞으로는 수어라고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수어를 배우셨나요? 네, 1996년 4월 6일에 저희 농아인협회 포항시 지회가 설립이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해 6월 18일에 제1기 사랑의 수화교실이 개강되었습니다. 28년 정도 되었는데 28년간 많은 분들이 수어교실을 통하여 수어를 배우셨는데, 네. 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한 최근 네. 3년간 신청 인원을 확인하면 연평균 실인원으로 약 130명 정도 확인됩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 수어 교실에 어떤 분들이 주로 배우러 오시는지 궁금해요. 네, 수어교실은 수어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네. 수어를 습득하지 못한 청각 장애인분이 배우러 오시기도 하고요. 네. 농아인 가족분들 그리고 학생, 주부 또 장애 분야에 관심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 속하신 분들이 배우러 오시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면 청각 장애인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포항에는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청각 장애인이 4,671명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직 청각 장애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통계 수치는 아주 어린 시기에 청력을 잃고 농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어를 습득한 농아인과 또 사고 또는 노화로 청력이 갑자기 저하된 남성인들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네. 4천여 명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수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다른 네,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이게 좀 네. 어렵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네. 수어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네.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수어는 시각 언어로 소리가 아닌 손을 이용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한국어의 조사, 어미 변화로 취한될 수 없는 한국 수어만의 독립된 문법 체계가 존재하거든요. 네. 수어의 의미를 전달할 때는 동작을 통해서 표현하고 동작마다 손의 모양, 또 손바닥의 방향, 손의 음. 위치, 손의 움직임, 얼굴 표정들의 조합을 통해서 의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어와 함께 지문자라고 그것도 함께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어는 보이는 시각 언어다 보니까 네. 얼굴 표정이나 몸의 움직임 등이 아주 중요한 문법적 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수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각 언어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알 수도 있어요. 혹시 사랑이라는 수어랑 그리고 코로나 기간 때 고생 많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덕분에 챌린지가 유행했던 음.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기억합니다. 네, 그 존경이라는 수어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이게 첫 번째 수어 사랑은 한 손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다른 한 손은 이제 위를 보게 펴서 다른 한 손은 이제 펴서 주먹을 쥔 손 위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시계 방향으로 2회 정도 돌려주면 이게 음. 사랑이라는 수어가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어 존경이라는 거는 한 손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만 위로 올리고 그리고 다른 한 손의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상태에서 주먹 쥔 손을 받쳐줘요. 그 음. 받쳐준 상태에서 위로 살짝 올려주면은 존경이라는 수화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줌, 손바닥을 위로 한 상태에서 그 엄지손가락을 올린 그 주먹을 톡톡 쳐주면은, 위로 두 번 쳐주면은 추천이라는 수화가 또 되고 그래요. 오, 네, 그렇군요. 네. 수어가 그러면은 세계 공통인지 아니면 나라마다 다른지 이것도 궁금해요. 음, 수어가 세계 공용어 라면은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 뭐 해외여행이든지 다른 나라 가서 소통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언어는 한 나라의 문화와 같듯이 음.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떤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어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수어도 모두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한국에서는 한국 수어를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 수어를 사용되는 것처럼 똑같은 음.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네, 나라마다 수어는 다르지만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국제수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네. 주로 이거는 국제회의 또는 국제 스포츠 행사, 또 국제적인 문화 교류 등의 국제적인 환경에서만 오, 사용되는데, 네. 근데 이 국제 수어는 전 세계의 모든 수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국제 수어를 또 별도로 습득하셔야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계 공통은 아니지만 이렇게 네, 국제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수어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수어를 만약에 우리가 배우게 되면 수어 통역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수어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네. 뭐 우리가 음성 언어랑 또 이제 수어 시각 언어는 문법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음. 많은 이제 경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열정과 노력에 따라 통역의 여부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수어 교실을 통하여서 수어를 알게 되고 또 그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수어 통역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분도 주위에 몇 분 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것은 본인 마음먹기에 따라 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지금 박지혜 수어 통역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네. 통역사님은 어떻게 수어 통역을 하게 되셨어요? 아, 저는 그 20대 후반 때 네. 그때 언어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졌는지 다른 해외여행을 꿈꿨는지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배우기도 했었는데 네. 지나가면서 수화 교실이란 현수막을 보게 됐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저런 게 있구나 호기심에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배울수록 이게 너무 재미있었고 네. 또 용인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정말 매력적인 수화구나라는 언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부터 배우다가 이제 꾸준히 이쪽 길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말도 하시고 수어도 하시는데 네. 수어 어떤 게 좀 매력적이에요? 수어의 매력적인 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음성 언어로 말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표정도 너무 매력적이고 표정이 아. 그 의미 전달을 위해서 정말 저희들의 성인들이 하기 힘든 표정들을 농인들은 짓고 표정을 나타내면서 하시는데 그 모습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그 얼굴 표정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있지만 이제 보이는 언어에 대한 그런 매력도 충분히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음. 보이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있게 갖을 수 없는 네. 그런 쪽에 제가 인제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아인들의 문화에 네. 농아인들의 언어에 제가 동참해서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음. 네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수어 통역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수어 통역을 하세요? 보통 제일 많이 하는 통역은 농아인들의 일상생활의 통역이에요. 음. 농아인들은 병원을 가도 통역을 없이는 이제 대화가 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제 네. 병원에도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관공서 통역 음.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역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직 이게 하지 못하지만 뉴스 통역, 방송 통역 이런 음. 것도 있고 또 저희 센터 수어통역센터에서는 CU의 통역도 가기도 하고요. 근데 네. 제일 많은 통역이 있는 곳이 이제 병원, 지역사회, 음. 생활통역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좀 수어 통역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네. 맞아요. 아주 귀한 일들 하고 계신데 이제 네. 수어 교실 어제 개강했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참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1회 수업은 뭐 아쉽지만 참석을 못 하더라도 네. 2회 수업부터 참석하실 수 있는데요. 수업은 총 15회 과정이고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2 시간씩 음. 주간반은 오전 10 시부터 12 시, 야간반은 저녁 7 시부터 9 시에 진행되는데 네. 저희가 반이 5개 과정이 있어요. 네. 초급 입문반부터 고급반까지 본인 수준에 맞는 수업에 신청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신청은 저희 농아인협회 포항시 지회 내방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수업 들어가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전화번호 좀 알려드려도 되나요? 네네. 네, 054-274-000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강의는 무료인가요? 아니요, 이것도 수업료가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지금 그거는 이제 전화로 따로 문의 주시면은 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농아인협회 포항시 지회의 앞으로의 또 계획 궁금하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농아인협회 포항시 지회는 앞으로도 농아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과 수업 교실을 진행하고 있고요. 농아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자 합니다. 시각 언어인 수어를 사용하는 우리 지역의 농아인들과 수어에 대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농아인협회 포항시 지회에서 수어 교실을 개강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박지혜 수어 통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